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귀국한 지가 2달이 되었는데, 제가 2달 동안 요즘에 그 화목난로 만드느라고요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뭔가에 한번 열두를 하게 되면은 다른 걸 하지 못하는 거, 그게 유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이 분재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업로드하게 돼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냐면은요, 겨울철 그 분재 물 관리와 겨울철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분재 소재를 어떻게 완성목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 기본 분재의 기본 줄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분재 취미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분재를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내 자신이 더 기분이 좋고 힐링하려고 이 분재를 만들고 또 나무를 가꾸고 그러는 것이지, 이 나무에 대해서 노예가 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나무화를 하나 만들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눈이 나와주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분재를 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이러한 몽둥이부터, 지금 이 뒤에 보시는 이 나무도 이제 제 구독자분들, 오래된 구독자분들 아실 거예요. 정말 이 나무 몽둥이부터 만들었던 나무들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자세히 다른 나무들을 보시면은 다 이 몽둥이 때부터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 만들어왔던 나무예요. 이런 나무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날짜가 12월 22일이거든요. 오늘 온도가요 영하 8도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굉장히 추운 날 어떻게 물 관리를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그래요. 지금 시간이요 오후 2시예요 굉장히 추운 날 물 줄 때에는 이 분토가 지금 많이 하우스 아니라 녹았거든요. 꽁꽁 얼었을 때 나무에 물을 주게 되면은요, 나무 흙이 물을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럼 어느 때 물을 줘야 되느냐, 아까 아침까지만 해도 흙이 많이 얼었었거든요. 흙이 많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요,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뿌리가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하우스 내부를요, 겨울에 막 온도가 막 20도 30도 막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무를 관리하게 되면은 이 나무가 동해를 입어요. 왜 동해를 입느냐, 겨울에는 나무가 추워야 되거든요. 추워야 하는데 하우스를 쳐놓으면 내부의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럼 나무들이요, 이 낮에는 이 막 봄인 줄 알고 눈을 틔우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밤의 온도가 급격하게 영하로 떨어진다고. 지금 제 하우스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하우스 문이 열려 있어요. 제 하우스는 자동 온도 시스템을 해 놓아서 이 하우스 내부가 영상 7도가 되면은 무조건 개폐가 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후차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해요. 여러분들이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거실이나 막 그냥 춥다고 해서 나무 따뜻하게 한다고 해서 안에 넣어놓잖아요. 그 다음 해에 나무가 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낮에는 그 실외 온도와 비슷한 온도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좋고, 또 물을 줄 때에도 오전에 주는 것보다 오후 1시나 2시 정도에 분토가 완전히 녹았을 때, 또 물을 줄 때에도 여름보다도 물을 흠뻑 더 주어야 합니다. 또 어느 때 어느 기간에 물을 줘야 되느냐, 저는 그러거든요. 겨울에 계속적으로 날씨가 따뜻하다 그럴 때는요, 약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정말 나무가 아예 안 움직인다 했을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줄 때도 있고요. 또 가끔 가다가 이런 잡목 있죠, 모든 잎이 떨어진 나무들은 열흘에 한 번 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또 이런 그 송백류, 또 이 주송입니다. 이런 나무들은요, 겨울에 최하가 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노화씨 같은 경우에는 증상작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잎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송백류는 굉장히 증상작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이 잡목과 낙엽 이파리가 없는 나무와 송백류, 곧 이 침엽수가 증상작용을 하는 나무와 같이 물관리를 했을 때에는 저 송백류가 죽는다는 얘기죠. 물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송백류는 같은 겨울철을 하더라도 이런 잠복류보다 물을 조금씩 더 자주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겨울철에 너무 물을 자주 주게 되면요 뿌리가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흙을 보아서 흙이 바짝 말랐을 때 그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겨울철 분재 관리는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자, 지금 이 보이는 소사나무 치류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이거와 비슷한 나무를 가지고 소재를 만들어서 한 회원에게 주었었거든요. 이 나무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제가 약 한 달 전에 광주에 있는 그 하금이라는 분한테 이 소재를 구입해 왔거든요. 너무나도 저렴하게 이 소재를 주신 하금이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정말 자연에서 그대로 치유 형식으로 한 나무예요, 이게요. 근데 이 몽둥이 나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 기본 순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 나무를 작업할 때에, 본 작수를 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다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가 완성이 되었을 때 어디에다 심을 거냐. 자, 이 돌 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돌의 크기가 지금 약 1m 50 정도가 돼요. 이 나무를 어떻게 심을 거냐. 자, 지금 이 나무를 심는 위치를 다시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심을 거냐면은, 자, 지금 자리가 좁으니까, 자, 멀리서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자, 어떤가요? 제가 이 소재 몇십만 원 주고 산 소재를요, 이 돌이요 100만 원 넘는 돌입니다. 이 돌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돌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돌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재는 몇십만 원 가지 않아. 이 나무가 약 한 5년 후냐, 최하가 5년 후냐 10년 후에는 이렇게 멋진 돌에 심어서 정말 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정통적인 치유의 나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무를 제 스튜디오에 가지고 가서 영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이 소재가 그 작년에 아마 그 산 개발을 하면서 우리 하금이님께서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나무를 알고 있어요. 참 이 기본 그 가지를 참 잘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조금만 내가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철사까지 잘 감아놨네. 그럼 제가 이제 이 철사 풀루는 그런 시간들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순을 써야 하는가, 그런 것을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나무 이 자체가 자연에서 이렇게 뭔가 자축에서 무슨 암벽이 있었다든가 그늘이 있었다든가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치우치면서 흐른 나무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주관 너무나도 좋은 소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주글리들 봅시다. 이 선이 따라오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부분이 일자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후에는 얘를 제거를 할 생각입니다. 그죠? 제거를 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제거를 했을 때 여기 눈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눈을 계속 키우게 되면은 여기가 더 계속 굵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제거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소재 때 어떨 때는 눈을 활용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소재라서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이 줄기가 나와서 자라는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뿌리들이 계속 발달이 되는데, 소재 때부터 너무 몽둥이를 만들면요 뿌리를 만들지 못해요. 분재는 먼저 뿌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줄기만큼은요 꼭 지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왜 제거를 해야 되냐? 앞으로도 이가에 있으면 계속 이 부분이 굵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꼭 잘라야, 눈이 없어야 할 부분만 저기 하고, 꼭 있어도 큰 해는 없다 하는 그러한 눈들은 희생지로 쓸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자르지 않으면 계속 뭉쳐요. 그렇지 않아도 잘랐을 때 여기가 뭉쳐 보이잖아요. 자, 뭉치고, 또 지금 이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 한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에 V 커팅을 해서 이만큼 반 정도로 V 커팅을 해서 제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눈들은 조금 놔둬야 된다는 얘기죠. 왜 놔둬야 되느냐? 이런 줄기들이 왕성하게 물을 빨아 올려야 이 나무들이 건강한데, 이 줄기를 세력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여기를 없앴다 하면은 이 줄기 전체가 물을 올리지 못할 뿐더러 또한 뿌리가 발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야 할 그러한 눈들만 제가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여기 눈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꼭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제거를 해야 되느냐? 나무란 위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또 굵어진다는 얘기예요. 눈집 있게 되면은. 이런 데는 철저하게 세력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자, 요 부분도 지금 현재로 많이 뭉쳐 있습니다. 제가 내년 3월 달에는요, 요 바짝 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나무도 제가 지금 겨울철에 이거를 바짝 상처를 내면은요, 이 부분이 캘러스 형성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하느냐? 약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에 이 뭉쳐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상처 치료를 해주게 되면은 더 상처가 빨리 아물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분명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겨울 내내 이 나무가 여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느라고 계속적으로 여기가 세력을 많이 받게 되면은 또 여기가 뭉치게 되거든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제거하고, 또 요 뒷부분 이것도 제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또 이런 줄기들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줄기가 요 정도에서 눈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나왔어요. 나무가 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가야 할 게 반대방으로 갔다가 역행을 했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자른다고 해서 여기가 눈이 나오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세력을 약간만 이렇게 죽여준다는 얘기죠. 죽여주어서 차후에 여기 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바닥에 있는 어린 순들을 계속 도장을 시켜서 드릴접을 통해서 이리 가지를 유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이 부분도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뭉쳐 있어요. 이거를 또 계속 놔두게 되면 여기가 또 뭉쳐. 이것도 제거. 자, 또, 자,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는데 지금도 얘 두면은 얘는 뭉쳐요. 그러니까 나무가 위로 가면 갈수록 가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두꺼워진다, 또 필요 없는 부분에, 절대 없애야 할 부분에 가지가 있다 하는 것들은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요 부분은 배가지라고 하거든요. 곧 이 나무도 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늘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굵어. 그러면 또 이 눈을, 얘가 필요 있는 눈이라면 괜찮지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제거. 자,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많이 이제 제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가지도 뒤도 한번 살짝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바닥에서 나온 눈들이 있죠. 이런 거, 순들. 이런 눈들은요, 얘가 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자르지 않습니다. 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초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나무가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도 별로 좋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희생지를 키워주어야 뿌리의 발달에 좋기 때문에 이런 눈들은 제가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 이 부분을 보자고. 이게 뒷모습인데 이 나무가 가다가 이렇게 가슴서워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굵은 혹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도 나중에 잘라야 되는데 이 나무를 지금 12월 22일인데 지금 이렇게 자르잖아요.
일이 이 밑으로 타고 내려갈 그런 가망성도 있고, 또 뭐라고 말하냐, 이 나무가 지금 자라면 칼로스 형성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줄기를 죽을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력을 죽여주어서, 야, 내가 신호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는 내년 봄에 자랄 거니까 너 죽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이 나무가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지 나무가 이 자지를, 이 줄기를 죽일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엄지손가락, 깨끼손가락보다 좀 더 굵거든요. 만약에 상부는 상처가 잘 안 무는데 이 하부 정도에 함부로 자르게 되면은 이게 그 타늘에 갈 확률이 있습니다. 내년 4월이나 5월 달에 이것도 V 커팅을 해서 천천히 안 물리고, 또 이런 부분들, 눈집이라 그래, 이런데 눈집들, 이런 것들도 좀 약간의 제거를 해 주어서 여기서 눈이 나오지 않도록, 그죠? 이런 게 눈이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게 지금 이런 눈집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요, 지금 이 나무들 몇 개 잘라놨으니까 그 세력들 이런 데로 막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이 더 굵어지기 때문에 지금철에 이런 눈집이 있는 것들을 확실히 제거를 해주는 것이 이 나무가 굵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의 예방책입니다.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눈집이 있으면은 모두 다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아예 안 될 떡잎은 미리 얼렁얼렁 제거를 해서 안 나오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바닥에 보면은 이런 맹아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몸통에서. 이런 순들은요, 무한정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재를 가지고 여기에 남아있는 눈들을 건강하게 한다고 해서 이런 걸 다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소재가 더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세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들, 굵어져도 괜찮잖아요. 오히려 이런 눈들이, 속에 있는 눈들이 더 굵어져야 이 뿌리도 발달되고 또 상처도 다 물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세력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요 눈은 차후에 이 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살짝만 세력을 줄여주어서 힘이 이 줄기로 갈 수 있게끔, 그죠? 이 아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제가 쓰고자 하는 가지는 이건데, 얘한테를 세력이 가서 이 아이가 점차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제가 힘을 주고자 하는 거는 눈을 그대로 놔두고, 또 이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세력 통제를 해 주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지가 힘이 갈 수 있도록. 자, 또 지금 이 보이는 눈, 이게 참 고민이에요. 이 아이도 이 가지 줄기를 써야 될지 이 줄기를 써야 될지 참 어중간한. 자, 상부에서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자, 이 줄기는요 저 뒤로 향했고, 또 이 줄기는 또 아래로 향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뒤로 간 것보다 얘가 낫거든요. 여기에 눈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세력을 조금 죽여주어서 이 아이한테로 세력이 갈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완전히 자르면 안 됩니다. 자르게 되면은 이 상처도 빨리 아물지도 않고, 또 이 줄기가 이 물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힘이 없죠. 그러면은 다른 이런 큰 줄기가 힘이 있는 아이들한테 힘을 모두 뺏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눈은 남겨두어서 다른 줄기들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일로 많이 하는 실수가요, 이 눈을 키운다 이걸 잘라버리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줄기는 이 눈 하나밖에 없고, 또 이런 줄기는 눈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한테 갈 힘을 다 뺏어 먹어버리면은 얘는 곧 굉장히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성으로 어느 비슷하게끔 눈을 남겨놔야 합니다. 자, 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자, 이 줄기 봅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굵어질 우려가 있고, 이 줄기는 커버야 이 아이하고 싸워. 그럴 때도 굉장히 얘는 방해 요소가 돼요. 굵어지면 안 돼. 그런 건 확실히 잘라주고, 또 이 아이도요, 눈이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에 눈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완전히 뒤로 역행되는 거, 이거는 세력 통제. 이렇게. 또 얘를 쓸 것 같다 하면은 얘를 남기고. 그런데 이것도 차후에
이 하부에서 밑에서 나오는 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눈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뒤로 가봅시다. 자, 상부에 맨 좌측에 있는 가지를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상부 위에서 한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줄기가 가다가 굉장히 그렇지 않아도 굵어졌어요. 이런 걸 얼른 잘라서 더 이상 굵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순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차후에는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아이는 지금 상부에서 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상부에서 위에서 찍어서 보면은 이 줄기는요 저 뒤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세력을 이렇게 죽여줘야 한다는 얘기지. 해서 이 아이한테로 힘이 갈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거를 다 자르게 되면은 이 아이가 건강하지 못해요. 다른 줄기들하고 싸워서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같은 희생지로 사용을 하다가 이 줄기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힘을 받았다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카팅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도 굉장히 뭉쳐 있잖아요. 4월 달이나 그 정도에 조각을 한다 그러죠. 굉장히 예리한 칼로 다듬어서 조금 더 가늘게 할 수 있게끔. 더 이상 굵어지면 안 되거든요. 다 했고.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가 오다가 가늘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오히려 굵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 아이가 계속 있게 되면은 여기가 그렇지 않아도 더 굵어지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제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아예 여기에도 눈이 없게끔 아예 손으로 긁어가지고 아예 이 부분에는 나무 세력이 올라오지 않게끔 완전히 눈을 비벼줘야 됩니다. 왜? 더 이상 굵어지면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해 주었고, 또 이 아이도 여기가 굵어지면 안 돼. 안 되는데 지금 이 줄기가 어느 정도 힘을 받기 위해서는 힘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지로 써주고, 자, 이렇게 이런 것도 원래는 이런 눈들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굵어져도 괜찮아요. 하부니까 여기가 굵고 가면 갈수록 가늘어져야 되는데 이 상부보다 이 부분이 얇기 때문에 조금 더 굵어져도 되기 때문에, 자, 이 눈하고 이 순하고 이 줄기하고 이 줄기는요 제가 희생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이게 남았네. 자 봅시다. 자, 이거를 과연 내가 제거를 할까 말까. 자, 봅시다. 이 나무가 밑에서 가다가 점차 가늘어져야 되는데 가늘어졌다가 여기가 좀 두께가 똑같아. 그러면은 이 가지는요 희생지로 여기가 조금 더 굵어져도 되거든. 여기가 눈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굵어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뿌리 발달하는 데 희생지도 쓸 뿐더러 이 줄기가 굵히는 데에 대해서 희생지로 쓰기 위해서는 이 아이는 그대로 제가 희생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만 시켜서 키우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 아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세력을 통제시켜 주어서 자 이렇게, 그렇죠? 이 아이는 지금 안 쓸 거예요. 안 쓸 건데 지금 이 아이는 이제 V커팅 하니까 내년을 위해서 이 순두를 좀 남겨도 희생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세력을 완전히 통제를 시켜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어느 정도 소재의 그 기본 그러한 줄기 받는 거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조금 줄여주고, 자, 이렇게. 자, 이 바닥에 이런 부분에 이 바닥에 나온 눈들은 절대로 안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바닥에 이런 눈들이 계속 무성하게 자라서 나무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또 왜 씨름 선수들 그 등치 큰 사람들이 밥도 많이 먹고 건강하잖아요. 힘도 세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나무가 건강해지려면은요 거름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식구들이 없게 되면은 밥을 많이 먹지 못해요. 거름을 많이 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나오는 것들은 절대 제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희생지로 운영을 하다가
이 나무가 정말 뿌리도 많이 만들어졌고 굉장히 건강해졌다 했을 때에 이런 하부에 있는 불필요한 놈들은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이 12월 22일이잖아요. 제가 이 나무를 또 이제 약 한 내년 3월달 정도나 됐을 때 이제 다른 화분에다 옮기면서 더 필요 없는 가지들 상처 치료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제가 영상을 오늘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오늘이 제가 올해 여지껏 제가 이 하우스 굉장히 큰 하우스를 지어서 저는 그 제 하우스에 취미인들 그 피팅 그러니까 위탁 관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지껏 저를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저에게 후원해 주신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내년 3월부터 무료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래요. 임승규 선생님과 저와 같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하우스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로 즐거운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하우스를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지껏 저한테 이제 멤버십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고맙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분지로 인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제가 이 하우스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그러한 그 교육 날짜와 시간은 제가 또 임승규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뵀는데 이제 날로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공 단계에 왔고, 이제 약간의 제가 정신적인 그러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분지에 대한 영상도 자주 업로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